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걸로 좀 시작을 할게요. 어차피 뒤에 것까지 안 볼 것 같으니까 내 컨텐츠에 이상한 댓글 다는 국민의힘 지지자, 그쪽 유튜브 보는 사람들, 김문수 지지자, 윤석열 지지자들 잘 들어. 너네가 하는 말이 난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너네 말 다 맞아. 다 맞으니까 너네 말 뭐 다 맞으니까 너네 말대로라면 이 나라 사람이 살 나라 못 되잖아. 그러니까 이민 가. 이 대한민국에 살지 말고 딴 데로 가. 그리고 나한테 이거 맞지 않냐 저거 맞지 않냐 물어보지만 나 그거 몰라. 그거 너네 쪽 음모론이지 언론 보도된 내용이 아니니까 나 모르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난 그쪽 유튜브 안 봐. 그리고 음모론 유튜브 안 봐.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일단 너네 말 다 맞으니까 그냥 이민 가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 너네가 나를 긁으려고 그런 걸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나 그냥 나한테 그런 댓글 달리면 일단 불쌍해 보이고 개멍청해 보여. 아니 대가리 속에 든 게 얼마나 없으면 이런 거나 보고 이런 거나 믿을까. 불쌍해 보여. 긁히지도 않고 화나지도 않으니까 어떤 의도로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민가 너네 말 다 맞아. 하휴. 자, 오늘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전해드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저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야근했습니다. 그럼 취임 둘째 날 뭘 하셨느냐? 아침 7시 반에 회의를 여셨습니다. 와, 비서실장 어떡하냐 진짜. 아침 7시 반에 회의를 열고 끝이냐? 점심 먹을 시간 없으니까 점심때 김밥 먹으면서 회의 계속 하셨습니다. 아, 이 효능감 어쩌죠? 대통령 하나 잘 뽑아놓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팽팽 돌아갑니다. 속도감 있게. 자, 그리고 뭐 행정부는 그렇게 돌아가면 입법부는 뭐 하고 있느냐?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이때까지 올라갔다가 폐기된 모든 특검법보다 훨씬 강력한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최상목이나 한덕수가 거부권 행사했을 때 야, 이거 안 받으면 너네 나중에 큰일 난다. 어쩌려고 그러냐. 이거는 받지, 그래. 했을 때 받지 좀. 왜 그랬대, 국민의힘은. 여튼, 내란 특검법이 검사가 60명이고요. 김건희 특검법이 혐의 16가지 해서 검사 40명이고요. 최혜병 특검법이 검사 20명에서 총 120명 규모의 특검법이 어제 하루 처리가 됐습니다. 야, 근데 특검법에 혐의 16개도 한 가지 혐의에 몇 가지가 있는 게 있어요. 한 문장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내란 이전에도 제가 방송할 때 이 말을 몇 번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받은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필리핀의 이름 뭐지? 이멜다였나? 그거도 저는 좀 귀여워 보여요. 그 여자도. 무서운 건 이멜다의 아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것도 역대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그때 찍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야, 토론회 너무 못해서 불쌍해서 찍어줘야 된다. 그래서 당선됐습니다. 이제는 뿌리 뽑아야 됩니다. 여튼 그래서 이
통과된 특검법이 이제 뭐 오늘 공표할지 내일 공표할지 뭐 잘 모르겠지만 빨리 특검이 시작돼 가지고 이 내란 세력 뿌리 뽑고요. 윤석열, 김건희 모든 혐의 털어내고요. 최혜병의 억울함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징계법이 또 역시 통과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거는 검찰총장밖에 없었는데 이걸 법무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사법부도 일 잘하고 있습니다. 거부권 없는 대통령에게 법안 자꾸 잘 올리고 있어요. 자, 행정부 했고 입법부 했으면 이제 사법부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일단 하나는 청문회 때 그 시끄러웠던 최혜병 사건이 이종섭 장관이 02800-7070 전화를 한 통 받고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대통령실 02800-7070이 누가 쓰는 번호냐 라는 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공수처에서 이거는 윤석열의 회선이다 라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으로 남죠. 윤석열 번호이긴 한데 그 전화를 건 사람이 윤석열이냐 다른 사람이냐가 아직 의문이 남아있긴 합니다. 여튼 뭐 윤석열의 전화라는 건 밝혀졌고, 잘 수사되고 진행되던 최혜병의 안타까운 사망사고의 수사가 이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는 건 일단 밝혀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사법부에서 일어났던 이거를 다루는 데가 박시영 TV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레거시 미디어 말고는. 이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당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이 저는 궁금한데, 지금이 7시 22분이어서 뉴스공장을 할 시간인데 뉴스공장에서는 대응 전략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7년 8개월. 조이대 이 새끼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쌍방울이 자기 회사의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검찰이 이거를 어떻게 바꿔버리냐면 이화영이 쌍방울의 사주에서 이재명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북한에 쌍방울이 이재명을 대신해서 800만 달러의 뇌물을 줬다라고 둔갑시킨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정황은 있습니다. 쌍방울이 확실히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근데 이재명을 북한에 방문하기 위해서 쌍방울이 이화영의 사주로 뇌물을 줬다라는 이것에 대한 단 하나의 증거도 없습니다. 단 하나의 증거도. 근데 징역 7년 8개월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재심 청구를 하든지 하고 국정조사를 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사건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항상 이제 어떤 부당한 판결을 받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고 넘어가니까 이 새끼들이 자기네들은 무슨 하늘 위의 존재인 줄 아나 본데,
이참에 법원 개혁 반드시 해야 됩니다. 법 왜곡죄를 검사뿐만이 아니라 법원에도 적용시켜가지고 이 새끼들은 자기네 집단이 얼마나 썩었는지 명명백백히 보이는 짓을 이번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댓글 자주 다는 새끼 또 이화영 이야기 하겠네. 내 댓글에다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는 한편으로 광복절이 기다려집니다. 광복절에는 의례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있죠. 조국 전 대표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사장님하고 이제 손님이 한 팀밖에 없어가지고 간단한 주워 먹을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사장님하고 잠깐 술 한잔을 했어요. 하면서 이제 저랑 정치 성향이 같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뭐 국무총리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 이야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이재명의 차기는 누가 될까? 차차기는 누가 될까? 하다가 저는 이게 이제 당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생각이긴 한데, 나이를 생각했을 때 차기는 김경수 지사님은 조금 이르신 것 같아요. 뭐 행안부 장관으로 굉장히 강하게 언급이 된다라고 하던데 뭐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김경수 전 지사님은 차차기 대권을 도전하시고, 차기는 저는 조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조국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단일화를 하고 뭐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뭐 여튼 간에 조국혁신당이 여당을 하기에 규모는 작습니다. 근데 조국혁신당에서 집권을 하면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고 범여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무장관이 누가 임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경파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저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장밋빛 미래를 그려봤던 게, 국민의힘이 날아간다면, 아예 그냥 이 땅에서 사라진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무리 민주당 당원이지만 어떤 당이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당이 개헌선의 의석수를 갖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분당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강경파, 온건파로 분당을 해서 온건파가 보수가 되고 강경파가 중도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좌파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내 한석짜리 정당들이 몸집을 더 키우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 당의 이념을 전혀 지지하지는 않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 때 녹색당도 대한민국은 이제 원내 정당이 될 때가 됐습니다. 뭐 한석이든 두석이든 아주 소규모든 간에 녹색당도 이제는 원내에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가면 돼요. 여튼 간에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됐지? 아, 조국. 내가 차기 대통령이 조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무리한 주장인 건 알아요. 왜냐하면 조국이라는 사람이 걸어온 길을 봤을 때 현실 정치에 뛰어든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그리 길지 않지만 민주당과 고국내가 구성하면 됩니다. 거기에 조국의 신당도 민주당도 마다할 이유도 거절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건 진짜 망구 제 생각입니다. 진짜 온전히 그냥 저 한 사람만의 생각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근데 이제 연륜이나 정치 경력으로 봤을 때 김동연 도지사님은 무게감이 조금 낮아 보이고요. 인물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김경수 전 지사님이 좋긴 한데 아직은 경험이나 나이가 적당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찾아야 될 건데 제가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차차기는 저는 김경수 전 도지사님이 딱 적당하다고 봅니다. 한 다리 건너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연도 있으신 분이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학원 일을 할 때 제 학부모의 절친분이세요. 여튼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전해드릴 내용이 조금 짧아가지고 조금 이제 일찍 짧게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이화영 전 부지사님의 판결 때문에 좀 화가 나는 하루였는데 사장 남천동도 그렇고 경공 뉴스톡보도 그렇고 분명히 그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한 방송인데 다루지를 않길래 제가 요즘은 레거시 미디어를 소화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카메라 흔들어 버렸네. 유튜브를 몇 개를 줄였어요. 그래서 항상 보는 건 이제 경공 아침 뉴스 하고 매불쇼 하고 그 다음에 경공 뉴스 특보 하고 사장 남천동은 항상 보고요. 대한뉴스는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박시영 TV랑 최경영 TV는 제가 요즘 잘 못 봐요. 근데 계속 패스 해가지고 이화영을 다루는 게 없길래 오늘은 박시영까지 들었는데 박시영 TV에서는 잠시 다루고 넘어가더라고요. 우리 쪽을 공격할 덜미를 저쪽에 던져준 거긴 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니구나. 이화영이라는 한 개인에게는 엄청나게 큰일이구나. 근데 재심 청구를 하든 사면을 하든 뭘 하든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 적이 있는 말인 것 같은데 한자성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두 가지가 진임사대천명하고 사필귀정입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다고 저는 아직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도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여튼 제자리로 돌아가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박정희를 쏜 김재규의 재심 청구도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시간 너무 많이 걸렸다. 여튼 모든 일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가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툭 걸리는 뉴스가
전혀 없는 것도 이상한 것 같긴 해요. 너무 뭐 모든 뉴스가 내가 보니까 다 행복해. 이건 좀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이 이라크한테 축구를 2대 0으로 이겼어요. 뭐 이거는 뭐 내가 안 전해드려도 다 알 것 같고요. 롯데는 키움한테 졌습니다. 으이씨. 여튼 오늘은 오랜만에 20분에 끊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현충일인데 대통령님 좀 쉬셔야 될 건데 그 이틀 동안 너무 강행군을 하셨고, 그리고 저 참모진들하고 비서실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실 분이 아니어가지고 조금 마음이 찢어집니다. 오늘은 또 어떤 업무를 하시려나,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인선 발표를 하시려나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런 방송 다시 길어지는데 몇 가지 자리에 이제 어떤 분이 갈지 궁금해지는 자리가 몇 있어요. 일단 제일 궁금한 건 법무부 장관이고요. 법무부 장관이 어떤 인물이 되는지가 저는 지금 제일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인물이 어디로 갈지가 제일 궁금한 게 강금실입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윤여준이나 권오을 같은 분들은 워낙에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냥 원로로 남으시면 돼요. 공동선대위원장 중에서 그 두 분은 뭐 굳이 직함을 바라고 오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강금실 전 장관님이 선거만 돕고 그냥 빠진다라는 거는 전 조금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자리로든 가실 것 같긴 한데 그 자리가 어딘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분의 무게감을 봤을 때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이 되려나 했는데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이미 인선이 나왔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을 했었고 그게 꽤 오래 전인데 다시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이상해 보이고요. 그러면 경제부총리도 전문이 아니고요. 교육부총리도 전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금실 전 장관님이 어디로 가실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실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뭐 김경수 전 지사님이 된다고 하시니까 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마평에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거의 확실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장성 출신 국방부 장관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누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돌고 있는 이야기는 있어요. 김용남 법무부 장관, 김종대 국방부 장관이라는 말이 있긴 한데 글쎄요. 그 두 분이 그 자리에 가실 충분한 자질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그리고 저도 그 두 분이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긴 해요. 왜냐하면 김영남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 기간에 입당을 하신 분이고요. 김종대 전 의원님은 지금 정의당 당원입니다. 녹색 정의당으로 바뀌었죠? 아마 그 당의 당원입니다. 그래서 허은하 전 의원님도 장관직은 너무 이상한데? 여튼 인선에
국회의원, 현직 의원을 너무 많이 갖다 쓰는 건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관 자리에 적합한 인물들이 국회 안에 많긴 한데 이미 지금 국회의원을 몇 명 갖다 써버린 상황에서 비례의원이야 쓰면은 승계가 되면 되는데 지역구 의원이 그렇게 인선을 해버리면 지역구 의원 자리가 비어져 가지고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고 보궐선거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튼 아마 이제 뭐 김문수나 뭐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본인이 대통령 안 될 거 알았으니까 인선에 대해서 생각해두지 않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님은 아마 구상을 거의 다 해놓으신 상태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뭐 굉장히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기재부 장관이 궁금해요. 기재부 장관이 설마 박시동 평론가 같은 분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유능함으로 봤을 때는 뭐 박시동 평론가라든지 저기 뭐야 이광수 대표라든지 이런 분이 나쁘진 않거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제 뉴스공장에서는 안기령 안기령 위원장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가셨습니다. 뭐 적당한 분이 그 뉴스공장에 합류하시겠죠, 뭐. 그 막내 PD 되게 잘하던데. 여튼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항상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횡설수설이네요. 여튼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일단 제가 알기로 이번 올해 10월이면 그 임명직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게 돼요. 그 처벌받은 것 때문에 올해 10월까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럼 최강욱 의원을 뭔가를 맡기려면 굉장히 무리한 사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강욱 전 의원은 뭐 2기 내각에 들어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여튼 굉장히 궁금해지는 장면이긴 합니다. 방금 떠오른 게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기능을 확대한다 그랬거든요. 허은하 전 대표가 그리로 가려나?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제가 방금 떠오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여튼 빅텐트는 쳐놓고 인선은 전부 다 민주당만 인선하면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지지선언하면서 유세장에 올랐을 때 연설하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유튜브 나와서 발언하시는 걸 보면 이미 심리적 탈당 상태에다가 심리적 민주당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발언이 너무 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렇게까지 한다고? 아니, 그래도 지금 전에 당적이 있으셨던 분인데 아무리 마치 이쪽 사람인 것 마냥 방송 내용을 해온 지 오래된 분이긴 한데 저렇게까지 강하게 발언한다고?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용남 전 의원, 허은하 전 대표도 아무런 직을 안 주는 거는 모양새가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뭔가 하실 것 같긴 해요. 김용남 전 의원도 뭐 검찰총장을 하든 법무부 장관을 하든
자리를 안 주는 건 이상해요. 하다못해 대통령 비서실에서라도 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단 말이죠. 황현필 교육부총리? 야, 이것도 좋은데? 황현필 독립기념관장? 황현필 쌤도 왜냐하면 서면 유세에 나오셨었거든요. 여튼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 예전 방송할 때 이 새끼들 이런 짓 한 거 아니야? 저 새끼들 저런 짓 한 거 아니야? 이 새끼들 이런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랬을 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짓이 얼마 안 있다가 터지고 내가 또 막 이 새끼들 이런 짓까지 할 수 있는 새끼들인데 막 상상하면 그거보다 더한 일 터지고 그런 상상을 하던 방송보다는 훨씬 즐겁습니다. 훌륭한 인물도 너무 많고 대통령님도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그 밑엔 죽어나겠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쓸데없는 이야기로 말이 길어졌네요. 진짜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제가 항상 좋아요, 댓글, 구독만 하는 거 이유를 설명 안 한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알림 설정을 제가 부탁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제 방송이 보통 8시, 9시 사이에 업로드 되거든요. 그 시간은 뉴스 공장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김어준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뉴스 공장 보시고요. 나중에 천천히 시간 되실 때 제 방송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알림 설정까지는 차마 부탁을 안 드린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4분에서 8분 사이가 알림 설정을 하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업로드가 완료되고 1분 내로 조회수와 좋아요 수가 동일하게 4에서 8 정도가 거의 매일 생기거든요. 그분들은 업로드하고 1분 내로 일단 시청하고 일단 좋아요 누르면서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한테는 제가 김어준을 이긴 게 되는 겁니다. 진짜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